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간밤에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죠. 다만 지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뭐 2, 3% 정도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샌디스크가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지금 플러스 뭐 10% 넘는 거대한 시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13%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당연히 미국 시장이 열리면은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 준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반도체가 좋으니까 또 새로운 시대를 여니까 테슬라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왜 테슬라가 중심인지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준비된 자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올바른 물량을 주워 담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딱 정확히 차트적으로 하단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뭐 뚫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래 빗각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빗각 하단에 있는 자리 400달러를 약간 깨준 자리에서 방향성을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왜 지금 이런 반도체 호황,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을 제대로 파헤쳐 보면은 기존에 27년까지 호황 사이클이 예상됐던 반도체가 28년, 29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있어서 테슬라가 거기 변화를 놓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짚어볼 포인트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시간 좀 더 남으신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뒤엎는 실적을 내놓았어요. 이전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에 이어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소 실망스러운. 그러니까 우리는 170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너희들 160억 달러 말하니까 시장 실망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전에 실적은 물론 좋겠지. 그런데 어떠한 걸 내놔도 실망하면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공포하기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 깨부시는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좋고 이걸로 인해서 27년, 28년까지 계속 좋을 거라는 이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이 업황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테슬라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4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조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배가 넘는 수치예요. 비일반 회계 기준 주당 수익은 25.11달러이고요. 매출 총 이익률이 엄청납니다. 84%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490억에서 510억 달러로 제시가 됐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핵심은 수치에 깔린 구조 변화인데요. 실적 절반 이상의 데이터 센터, 즉 AI 서버용 HBM과 서버 D램이 나왔습니다. 메토로라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구조적 공급 부족이 27년 이후까지 이어지고 28년이 되어야 공급 여건이 점차 개선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다만 수요를 공급이 언제 따라잡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또 의미 있는 구조는 계약 구조였는데요. 마이크론은 16건의 전략적 고객 계약 SCA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일반적인 장기 공급이 계약보다 구술력이 강한 형태입니다. 일부 계약에서는 고객이 일정 물량을 반드시 사야 하는 테이크 오퍼레이 구조 조건과 가격 하한이 포함된 것으로 정해집니다. 이렇다라는 건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안정감을 주어주는 구조적인 요건이 완성되었다 하는 거고요. 이제 27년을 넘어서 28년까지 대호황기가 계속해서 쭉 진행된다. 그래서 지금의 바라던 밸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거는 테슬라가 영향이 미쳐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걸 뛰어넘어서 더욱더 주도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테라팹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테라팹 생태계를 이해하고만 있으면은 앞으로도 지금 테슬라가 이런 반도체 주권 쪽에서
뒤처지지 않고 주도적인 기업으로 사이클을 탈 수 있겠구나. 이 흐름을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테라폼은 지난 3월 머스크가 공식 발표한 프로젝트죠.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인수와 XAI가 함께 짓는 200억에서 250억 달러, 우리 돈 약 27조 원의 규모의 칩 공장입니다. 이후 4월에는 인텔이 합류를 했고요. 이번에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구조인데요. 테라팹은 칩 설계부터 리소그래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메모리 생산, 첨단 패키징 테스트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끝내는 이 수집 통합 공장입니다. 즉 테라팹은 로직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메모리까지 직접 끌어안겠다는 구상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 마이크론과 이야기를 해볼 연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테라팹은 이 AI 사이클에서 어떤 식으로 올라타게 되느냐면, 마이크론 실적의 핵심은 빅테크들이 공급 부족을 직감하고 각 하나까지 받아들이면서 물량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테슬라도 정확히 같은 신호를 읽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아예 직접 만든다는 쪽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머스크는 지금 지구상의 모든 팹을 합쳐도 자기들이 필요한 양의 2%밖에 못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공급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체적인 시장 사이클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SD, 사이버캡, 로보택시, 옵티머스, 여기에 스페이스 X 위성용치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차체 수요를 외부 공급에 맡기지 않겠다라는 판단이죠. 다시 말해서 테라팹은 AI 사이클의 수요 측에서 출발해서 그 부족을 자급으로 해결하려는 베팅입니다. 메모리 사이클이 길어질수록요, 그 사이클을 통째로 내재화하려는 테라팹의 명분도 같이 강해지는 구조죠. 여기서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아이크론, 삼성, 하이닉스는 모두 머천트, 즉 시장에 파는 메모리 사업자입니다. 모두에게 팔고 가격 사이클에 영향을 받죠. 반면 테라팹은 캡티브, 자가 소비형입니다. 시장에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차와 내 노트북과 내 위성에 넣기 위해 만들죠. 그래서 테라팹은 메모리 가격이 아니라 확보 자체로 바라봅니다. 이 사이클의 가격 변동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스택 전체를 소유해서 사이클 바깥에 서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최근에 뭐예요? 조금이라도 반도체 생태계에서는 사이클이 낮아지기만 하면은 마이너스 10%, 20% 급락하는 사례가 속출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단기적인 고점에 불안해한다는 개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앞으로 계속 사이클이 돼가지고 2배, 4배 이상을 갈까요? 뭐 2배, 3배 정도는 갈 수 있죠. 4배 이상을 갈까요? 그런데요, 앞으로의 공급 핵심은요,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가격적인 변동이 안정적으로 되는 이 회사의 기업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움직이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의 시장은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제어할 수 있는 회사를 찾을 건데, 바로 그게 테슬라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테슬라가 소비도 하고 테슬라가 다른 회사한테 공급도 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테슬라 제국이 완성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만 이해하시더라도 지금 이 메모리 사이클이 뭐다 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분배가 돼가지고 하단 자리에 만들어줄 때 테슬라 너무나도 좋은 기회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메가팩 사업조차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년까지 유럽의 배터리 시장, 그러니까 4배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연간 설치량은 올해 50기가와트에서 138기가와트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인 지금 AI 공급 현상에 따라서 전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전기차 시대 산업 변화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테슬라의 메가팩 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장소든 어느 위치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기 적을 때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주고, 에너지 소비가 큰 시간대에는 이걸 빗장을 풀면서 효율적인 전력 운영이 가능해지는 이런 그림을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앞으로는
우주에서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메가팩, 이 에너지 효율이 급증하는 사업에서는 꼭 나중에 향후 전망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거라는 월가에, 그러니까 지금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는 이 캐시우드는요, 테슬라 거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완전 그냥 완전 전문가. 그런데 지금 어제 2만 주를 넘게 추가적으로 매입하면서 400달러가 깨지니까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갈 때가 저는 기회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관련된 자료들을 항상 영상 하단에 링크에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를 봐야 되고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데일리로 리서치를 하는 이유가 명확한 판단 근거, 그러니까 저만의 이 투자 판단 가치를 통해서 이런 종목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승률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익률의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확한 판단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구독자 무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제가 구독, 좋아요를 사실 많이 받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별도 비용은 받지 않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기방 200분 넘게 운영을 해줬고 2기방에서 지금 4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수 포인트와 매수가, 매도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보통 장이 열리기 전에 제가 보수적인 가격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미리 안전하게 걸어 놓으셔도 충분히 저점에서 진입가를 담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무료로 서비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은 간단 설문 통해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명확한 시장 근거와 샌디스크 개별의 밸류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큰 IPO가 있었죠. 스페이스 X 상장 때에도 제가 유통 주식 물량을 최대한 계산하고 패시브 자금으로 개인과 기관의 자금 계산을 하면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영상에서 간혹 가다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스페이스 X는 적자다. 그래서 고평가에 논란이 있다라고 했지만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그런 가치적인 부분을 약간 눌러놓고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초반에 승수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승률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하면서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신다면은 초반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입 상태와 눌림 상태를 보면서 이 구간에서 슬슬 이 아래 하단 쪽에 사면 되겠다라고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따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명확한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투자 근거 판단 포인트로 들어가게 되면요. 사실상 승률이 낮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입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365일 장 자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기 좋은 이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먹기 좋은 종목들이 나오고 시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더 빠르게 진입해가지고 먹을 수 있을 때 먹고요. 그리고 쉴 수 있을 때에는 최대한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락장에도 그렇고 상승자도 그렇고 어느 때든 기회는 있겠지만은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속도감을 들여가지고 빠르게 트레이딩을 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자금,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결국에는 장기 투자를 할 때에도 충분히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어놨으니까 1,000만 원 손실을 감당하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두면서 내가 무조건 가치 투자야, 장기 투자야 이렇게 제한 두지 마시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포지션을 우리가 가져가야 할 때에는 충분히 먹을 게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도 결국엔 역시 종목이 옵니다. 중요한 핵심 근거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단기 종목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고 이게 1기에서 2기방, 이제 3기방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기수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단기간 며칠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장기간 여러분들이 보셨다가 제가 20개 정도 드리면 1개 정도 손실이 날 거예요. 왜냐 그만큼의 확실한 주도 섹터들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링크가 나옵니다. 그거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설문 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다 체크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세 가지 맞는 정보 자료들 제가 바로바로 전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정보 받아볼 연락처 정확히 적어 주셔야지 오류 전송이 없겠고요.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